네, 안녕하세요.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삼천당 제약의 당뇨 치료제, 경구용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제가 앞서 여러 영상들을 통해 종목을 좀 자세히 살펴봤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다룰 것이 많은 걸 보면 종목의 잠재력이 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투자의 공부 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뇨병은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1형 당뇨병은 면역 시스템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인슐린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질병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인슐린 호르몬 분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2형 당뇨는 후천적인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질병 상태인데요. 인슐린의 분비가 줄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나면서 혈당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세포에 당이 저장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질병 상태가 바로 2형 당뇨병입니다. 인슐린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림이 있어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2019년 3월 동아 사이언스의 기사인 전문의가 본 당뇨병, 답 없는 혈관의 아픈병 뉴스에 나온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세포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포도당이 들어가는 통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인슐린이 수용체에 붙게 되면 세포에서는 포도당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리고 포도당이 세포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세포를 자극해서 세포에 포도당을 저장시켜 혈당을 낮춰주게 되는 겁니다. 화면에 인슐린 혈당을 낮추는 과정 흐름을 보면 인슐린이 투입되거나 또는 GLP-1 계열의 약물 투입이 이루어지고 나서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분비하는 등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되어야 세포에서 포도당을 저장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에 저장되고 그로 인해요 혈당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혈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인슐린을 투입하거나 GLP-1계 당뇨병 치료제 투여로 인슐린 분비를 늘려서 혈당 감소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삼천당 제약에서 지난 2월 5일에 IR했던 자료에 삼천당 제약의 당뇨 치료제와 인슐린 개발 현황도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세마글루타이드, 트리제파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등 GLP-1계 약물의 개발 현황은 지난번 비만 치료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고요. 인슐린은 아직 임상을 진행하지 않는 임상 시작 전 단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IND, 즉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임상 기간을 거치게 되면 임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리스크도 있고 기간도 좀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우측 부분에 예상 마일스톤과 예상 매출 칸에 계약 체결 후 공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현재 파트너사들과 임상 단계부터의 협력 등 계약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과 비만 치료제 예상 시장 규모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인슐린 시장은 2025년 50조 원에서 2030년 55조 원으로 아주 점진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현재 인슐린 치료제는 모두 주사제형 치료제만 있고 경구제형은 없는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경구용 인슐린이 개발된다면 삼천당 제약 IR 자료에서는 2형 당뇨병 환자들의 경구용 인슐린 복용이 늘어나면서 시장의 급격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사를 맞아야지만 체내에 인슐린을 투입할 수 있는데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여러 불편함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자가 분비가 불가능한 1형 당뇨 환자들은 주로 인슐린 주사 처방을 받고 있고 2형 당뇨 환자들 중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구용 인슐린이 개발된다면 그러면 편리함 때문에 2형 당뇨 환자들의 경구용 인슐린 복용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경구용 인슐린은 시장에 없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에서 개발하게 된다면 세계 최초로 경구용 인슐린을 시장에 내놓게 되는 겁니다. 삼천당 제약에서 독자적인 에스페스라는 경구제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초 경구용 인슐린 개발도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삼천단제약 IR 자료에 나와 있는 인슐린 시장 규모는 2025년 50조 원에서 2028년 53조 원, 2030년 55조 원으로 아주 점진적인 성장으로 예상되어 있는데요. 경구용 인슐린 개발에 성공하면 2형 당뇨 환자들의 경구용 인슐린 복용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천단제약의 경구용 인슐린이 아직 임상 진행 전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가격을 적용해서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2030년 예상 시장 규모 55조 원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에 삼천단제약의 경구용 인슐린 점유율이 3%에서 5%를 기록한다면 그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30년 시장 규모 55조 원에서 3% 점유율을 가정하면 매출액은 1.65조 원이 산출이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은 50%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삼천단제약의 아일리아 시밀러 영업이익률은 80%로 설정했기 때문에 경구용 인슐린의 영업이익률 80%로 가정할 수 있지만 좀 더 보수적인 가정으로 현재 일라이 릴리의 영업이익률 50%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0년 예상 매출 1.65조 원에서 영업이익률 50%와 멀티플 30배를 적용하면 경구용 인슐린 가치, 사업 가치는 약 24.8조 원으로 좀 산출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시장 점유율 5%를 가정하고 계산해 볼까요? 2030년 예상 매출액이 2.75조 원으로 산출됐는데 여기에 영업이익률 50%를 계산해 보면 1.4조 원의 예상 영업이익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1.4조 원 영업이익에 멀티플 30배를 적용하게 되면 경구용 인슐린 사업 가치는 41.2조 원이 되는 거죠. 3월 7일 종가 기준 삼천단제약의 시가총액은 4.6조 원이기 때문에 경구용 인슐린 사업도 잘만 풀린다면 현재보다 9배 정도의 성장 잠재력이 기대가 됩니다. 인슐린 사업 가치를 좀 각 가정별로 정리해 봤는데요. 멀티플 20배를 가정 시에는 시장 점유율 3%에서 16.5조 원, 5%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할 때는 27.5조 원입니다. 멀티플 30배 가정 시에는 시장 점유율 3%일 때 24.8조 원, 그리고 시장 점유율 5%일 때는 41.2조 원의 예상 가치가 산출되죠. 물론 경구용 인슐린 개발은 아직 임상 전이기 때문에 임상을 모두 거치고 임상 성공 후 허가를 받는 과정까지 계산해 보면 실현화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천단제약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비만 치료제 사업이고 타임라인이 가장 빠른 사업은 아일리아 시밀러 사업입니다. 여기에 계속 장기간 투자하다 보면 경구용 인슐린 사업도 충분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오늘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슬린TV 돈이 되는 이야기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